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돌아가는 흐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둘러싸고 비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게 또 꽤나 긍정적인 소식들 상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정말이지 힘겹게 19,000달러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듯이 이번 주에 옵션 만기 상황을 보면 곰세력은 어쩌면 어떻게 해서든 19,000달러 아래로 끌어내려야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19,000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 걸 보면 황소 세력의 방어 상황 역시 간단치 않다, 이런 점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세적인 흐름은 어지럽지만 암호화폐 산업, 블록체인의 미래를 둘러싼 여러 긍정적인 소식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중국의 컴백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 이르면 다음 달에 암호화폐 산업 정책 방향성, 그러니까 중국의 암호화폐 산업 정책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히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중국 정부의 스탠스, 그러니까 암호화폐 금지 압박 스탠스에서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처럼 어느 순간 훅 이 정책 유턴을 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특히 저스틴 선이 물론 이 양반이 평소에 관종 기질이 엄청 강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중국 공산당 간부 양성학교에서 부주임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나름 공산당 감투 하나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어서 뭘 듣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코인베이스 수석 고문의 진단도 눈에 띕니다. 기관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규제기관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도 결국 이들이 사라지는 산업을 염두에 두고 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혁신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권 가져가겠다, 이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기관들 진입하고 여기에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전면 허용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시장은 한바탕 난리가 또 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진짜 참 상황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법원에 아미커스 브리프, 제3자 법정 증언을 하고 싶다라는 요청서가 제출됐는데, 이 개인 한 명과 비영리 단체 한 곳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베스터 초이스 어드버키스 네트워크, 줄여서 아이캔이라는 기관이 SEC의 규제권 남용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리플의 직접 관계사가 아닌 이 투자시장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자리한 기관이, 이 비영리 기관이 이렇게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SEC의 규제권 범위를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꽤나 의미부여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빙엑스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만을 대상으로 몇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선물 거래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트레이딩 챌린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챌린지 참여 인원수 자체가 적어서 일단 참가만 해도 상금이나 보너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벤트 마감까지가 이제 하루가 좀 남지 않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회원 가입하신 뒤에 이벤트 참가 신청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간당간당 19,000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19,000달러를 내어줘도 이상하지 않은 상당히 어려운 지지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 상황을 생각하면 곰세력은 어떻게 해서든 19,000달러 아래로 끌어내려야 하고, 황소세력은 최소 19,000달러 이상, 가급적 2만 달러 위로 펌핑을 시켜야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드텀 랠리 전망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계획은 6월 이후에 바뀐 적이 없다, 문자 그대로 그동안 축적을 진행해왔고 10월 랠리 역시 곧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루하루 가격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지금 나름의 상황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6월 저점 이후부터 9월까지를 매수 구간으로 제시해왔고 미드텀 랠리를 거쳐서 상승을 하면 1차 매도 구간을 34,000달러 구간, 2차 매도 구간을 40,000달러 부근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이후에 연말로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30,000달러 부근으로 폭락할 거라고 예측을 해왔는데 과연 얼마나 적중할지 진짜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시세를 바라보면 어질어질하지만 중장기적인 변화 가능성과 비전을 바라보면 그래도 의미 있는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업계의 최고 인싸이자 또 관종이기도 한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 꽤 임팩트가 큰 내용을 직접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가 아닌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르면 11월에 중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새로운 지도부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정리가 되면 중국은 경제와 산업 등의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그 중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믿는다. 정책이 바뀌면 후오비 글로벌의 중국 재진출을 희망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스틴 선은 최근 후오비 글로벌의 자문위원회 고문 5명 가운데 1명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실제 후오비 인수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수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인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또 중국 재진출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 가운데 한 곳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나름 전폭적인 발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천만 개의 후오비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 트론과 비트토렌, 후오비 생태계 체인을 통합한다. 이렇게까지 밝히면서 뭔가 변화된 분위기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저스틴 선이 업계를 대표하는 관종이긴 하지만 사실 이 양반은 중국 공산당에서 나름 감투를 쓰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공산당 간부 양성교육기관인 중공중앙당 학교에서 부주임으로 일하면서 블록체인 이벤트 연구과제를 수행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스틴 선이 은퇴를 하고 공산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면서 나름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스틴 선은 공산당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블록체인 전문가로서 나름의 정보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번에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하면서 직접 언급을 한 것은 그것도 시진핑 주석의 영구 집권이 확정된 뒤에 바로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뭔가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깃대를 들고 블록체인 국경 간 결제를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 들쑤시고 있는데 중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주도 블록체인 생태계를 꾸리고 있는 나라라는 점까지 함께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허용해야 이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의 전망처럼 중국의 암호화폐 허용, 그러니까 백도를 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은 정말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이게 지금 미국과 달러 패권을 놓고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화폐 패권 주도권을 만들려고 하는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들에게는 꽤나 괜찮은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스틴 선의 말처럼 당장 올해 안에 11월에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전면 허용 이렇게 전격적인 유턴을 공식화하면 이 시장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겪으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 유턴과 더불어서 기관들이 이 산업에 언제 얼마나 또 어떻게 들어올지 역시 진짜 관심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하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코인베이스의 수석 고문이 살짝 또 강하게 입을 좀 털어줬는데 그는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나름 기대감을 안기는 멘트를 제시해주기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수석고문 존 다고스티노는 최근 일반적인 초기 산업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기관들이 암호화폐 산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제도권에 새로운 자산군이 편입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암호화폐는 그렇지가 않다. 누군가는 지금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큰 빙하를 깨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겠지만 기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SEC와 CFTC의 규제권 경쟁에 대해서는 이들은 사라질 것을 두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규제기관 수장들이 협상 카드로 암호화폐 규제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암호화폐 산업이 이 시장 구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확실한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결국 승인될 것이다. 이건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암호화폐 규제권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SEC와 함께 디지털 상품 분류와 관련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블록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최근 암호화폐 규제 법안 내용 가운데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놓고 SEC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와 SEC의 논의사항 중에는 CFTC가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을 갖기 위해서 해당 토큰을 SEC 관할권 밖에 있는 디지털 상품으로 정의하기 전에 SEC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SEC가 이건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야 이렇게 승인을 해야 OK를 때려줘야 CFTC 관할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당장은 참 모호한 게 증권의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리플 소송 결과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정말 뜻밖의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지원군들이 리플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선 건데 골드슈타인이라는 남성 투자자 한 명과 인베스터 초이스 어드버키스 네트워크, 줄여서 아이캔이라는 비영리 투자자 보호단체가 제3자 증언을 법원에 제출하고 싶다라며 요청서를 낸 겁니다. 특히 비영리 단체가 나섰다라는 것이 눈에 띄는데 리플의 직접 관계사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보여주는 것이어서 법원에서도 충분히 들어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SEC의 규제권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SEC가 규제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모호한 규정에 의지해서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고 있다. SEC는 투자 계약이라는 것이 모든 투자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다룬다. 하지만 연방증권법에서 증권이라는 개념을 보면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라는 걸 지지해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SEC는 투자 계약이라는 용어의 유용성에 의존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도록 개념을 확장해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의회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조차 유연하게 접근하면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SEC 혼자 되도 않는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의회가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아직 통과된 게 없다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면서 의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도 현재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이후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돼야 이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말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리플 소송 최종 결과가 내년 3월 전후 시점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저런 타임테이블을 보면 리플 소송 결과, 의회 법안 통과 논의 결과 이 시점이 얼추 비슷하게 맞춰질 가능성,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또 없는 상황,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 이 어지러운 흐름은 어쩌면 이번 주 남은 기간 내내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차트는 잠시 좀 멀리 두고 이 산업의 비전과 미래를 보여주는 소식들 하나둘 챙겨보는 게 더 의미가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